옛날 옛적 괴산의 깊은 산속에는 수백 년 된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달빛이 드리워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숲 중앙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의 연못이라 불리는 크고 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이 밤마다 달의 은빛을 받아들여 황홀한 빛을 발한다고 믿었다. 괴산에는 용감하고 착한 성품으로 유명한 은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먼 옛날 괴산을 구한 용사가 남긴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믿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그 약속은 바로 달이 가장 밝은 밤달의 연못 위에 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어느 한 여름밤 달빛이 휘영청 밝아오는 날이었다. 은지는 그녀의 할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 위해 그 신비로운 숲을 향했다. 은지는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달의 연못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었다. 연못으로 향하는 길은 고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은지는 그 길을 따라 달빛을 수호 삼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숲속에는 기묘한 소리들이 가득했고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에 은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할머니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마침내 은지는 달의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정말로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를 환영하기라도 하듯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은지는 가만히 한숨을 쉬고 연못 가장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못 위로 달빛이 더욱 강해지더니 은지의 눈앞에 희미한 형상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설의 용사의 모습이었다. 용사는 은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 가득한 소원이 아니고서는 연못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테지. 그러나 너의 진실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들린다. 은지는 이를 믿지 못한 채 눈을 비볐지만 용사의 모습은 여전했다. 나는 여기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너의 소원이 진심이라면 들어주겠노라. 용사의 목소리는 은지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원을 속삭였다. 그러자 연못 위에 달빛이 눈부시도록 밝아졌고 용사의 형상은 점차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할머니가 씩씩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고 은지는 다시금 달의 연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달의 연못을 찾아가 마음속 소원을 빌었다. 괴산의 신비로운 숲과 달의 연못은 그렇게 은지의 전설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진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진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디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마을의 중심에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의 깊은 곳에는 물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의 여신은 모든 물속 생물의 평화를 지키며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의 여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봄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가장 용감한 젊은이가 호수로 가서 물의 여신에게 꽃다발을 바치고 호수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여신은 이 꽃다발을 받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어획량과 깨끗한 물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매우 똑똑하고 용감한 청년인 홍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인은 항상 대자연의 위대한 힘을 존경하며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자연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축제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주저없이 홍인을 물의 여신에게 꽃다발을 바치러 갈 젊은이로 선택했습니다. 축제날이 되자 홍인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용감하게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물결 속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수 가운데에 도달하자 갑자기 물속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물의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의 여신은 우아한 옷자락을 입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감한 홍인이여, 너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위한 노력을 내가 느꼈단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여신은 손을 뻗어
호민에게 작은 물고기를 쥐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는 황금빛 비늘로 빛나고 있었으며 사람 언어를 이해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신은 호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나의 아들 물고기 왕자란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언제든 자연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호민은 감격하며 물고기 왕자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민의 무사 귀환과 신비로운 동행자에게 감탄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민과 물고기 왕자는 항상 함께 다니며 자연과 인간 사이의 화합을 위해 힘썼습니다. 호민의 노력 덕분에 강진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물고기 왕자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진에서는 봄마다 물의 여신을 기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민과 물고기 왕자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그들의 전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양산 지역에는 푸르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유명한 거대한 소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는데 고목으로서 수백 년을 살았다고 전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소나무 신령이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나무 주변은 언제나 상쾌한 냄새로 가득했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반짝이는 햇살이 가지 사이로 비쳐 내려왔습니다. 이 소나무는 여느 나무와 달리 그 자체로 풍요로움과 평화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마을의 어른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를 열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나무 아래에는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핫도깨비였지요. 핫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과 다르게 인간들에게 장난을 치기보단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를 좋아하여 사람들과 마을 주변의 동식물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소나무 신령 또한 핫도깨비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신령은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지만 핫도깨비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둘은 점점 좋은 친구가 되어 매주 한 번씩 만났고 그때마다 핫도깨비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소나무 신령은 그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강은 점점 말라가고 농작물은 물이 부족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핫도깨비는 자신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는 소나무 신령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나무 신령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의 뿌리 깊숙한 곳에 저장된 물을 나누어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무 자신의 생명은 짧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신령의 결심에 감동한 핫도깨비는 눈물을 흘리며 결코 잊지 못할 친구의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나무 신령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땅속의 물을 끌어올렸고 그 물은 마을의 강과 밭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소나무 신령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감사의 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핫도깨비는 다시금 친구 소나무 신령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소나무 신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핫도깨비는 친구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그의 기억을 길이 남겼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양산 사람들은 이 소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핫도깨비의 전설과 함께 소나무 신령의 이야기는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홍천의 깊고 푸른 산자락에 소나무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곳이 있었다. 이 숲은 보통의 숲과는 달리 매일 밤이 되면 은은한 은빛으로 빛났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천년 묵은 소나무 요정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요정은 숲을 지키며 인간에게는 특별한 무언가를 선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법의 열매였다. 하지만 요정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만이 이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홍천 마을에는 두 소년이 살았다. 한 명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도훈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금 얄밉고 장난기가 심한 도진이었다. 어느 날 마을 들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두 소년은
마법의 소나무 숲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도지는 이 소문을 듣고는 숲에 들어가 마법의 열매를 얻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다. 반면에 도훈은 숲을 탐험하며 자연을 느끼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밤 도지는 남몰래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숲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숲의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면서 그를 멈추게 했다. 그 순간 빛나는 소나무 요정이 나타나 도진에게 말했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노라. 이곳은 내가 찾는 것이 없다네. 도진은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도훈은 숲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요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열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도훈의 앞에 소나무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도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 숲을 사랑으로 대했구나. 그대에게 이 마법의 열매를 선물로 주겠다. 이 열매는 내가 바라던 진실한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도훈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열매를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도훈의 진정한 꿈은 마을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마법의 열매를 통해 마을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훈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홍천의 마법 소나무 숲은 그대로 존재하였으며 순수한 자에게 작은 기적을 선사하는 장소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졌다. 이렇듯 홍천의 소나무 숲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